개장하고 32분 3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핫한 이슈 첫 번째로 의료 AI 오늘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루닛이 독일에 AI 기반 암 진단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독일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 의료기관인 네트워크 스타비전 서비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참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의료 AI 관련해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의료 AI라고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큰 틀 자체는 AI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AI로 봐야 되는데 전일 반도체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 저는 좀 물음표를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가요? 애매하죠.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급 분류와 관련된 흐름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그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등급 분류했다고 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이 하드웨어 섹터, 특히나 엔비디아나 이 섹터들의 영향도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의료 AI가 오르는 부분들은 템퍼스 AI가 전거래일 시장 기준으로 15%가량 올랐습니다. 템퍼스 AI가 강세를 보였으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물론 템퍼스 AI의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와 여러 MOU, 긍정적인 뉴스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전일장 기준의 반도체 AI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등급 그레이드 분류표를 해제를 시키고 국가별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중국이나 아니면 이외에 막혀있는 수출 통로 같은 경우에도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로 인해 반등이 나왔고 함께 이런 AI 섹터들도 함께 힘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료 AI들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참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자유롭다. 네, 맞습니다.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우려감이 붙어 있죠. 네. 관세 우려감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개발 섹터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닛 뷰노가 과거에는 대장격인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루닛 뷰노보다는 다른 대장들이 있죠. 다른 대장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3빌리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빌리언이요. 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5%가량 상승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도 4%가량의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가 대비해서 일부 좀 눌렸을지언정 어때요? 21 이평선 이탈 안 합니다. 그래서 강세 조건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일선 21 이평선을 말씀을 전해드리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티는 모습 확인하시는 모습만큼 항상 차트 꼭 확인하시면서 재료성 소멸 이슈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 과거 동물 의약품과 관련해서 FDA에서 임상과 관련해서 동물 실험보다 AI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로 올라갔었던 종목인 부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 하나 더 있죠?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가량의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계속 등락률을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당장 모든 우려감을 지운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추가됐다,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시세를 강하게 1차적으로 24년도, 25년도 초반까지 보여줬었고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럼 저는 항상 이 넥스트가 항상 하드웨어 다음에 항상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와 관련돼서 우리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미국 장내에서는 애플이 구글 이제는 알파벳 필요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시피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 섹터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장점과 기대치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렴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국장 시장 내에서 좀 추종하는 형태가 많고 개별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장 내에서 RxRx,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나 아니면 템퍼스 AI와 같이 현재 최근 북미 시장 내에서 우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 흐름 보시면서 전일장에 템퍼스 AI가 급등 나왔네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그걸 꼭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은 의료 AI로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포인트 꼭 짚으면서 단기성 트레이딩 계속 대응하시다가 일부 물량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인 호재권 뜨면은 그때 시세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그럼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의료 AI는 일단 차 옵션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시장인 만큼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의료 AI 중간중간 시장 내 흐름과 상관없이 좋은 호재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항상 의료 AI를 이야기해 주실 때 미국장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서타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세 기업 한번 흐름 보면 좋을까요? 서타라, 템퍼스 AI 그리고 리퍼전 파마슈티컬즈? 아니, 발음이 방금 너무 얘기했잖아요. 어렵네요. 서타라도 물론 있긴 있죠. 네. 서타라 같은 경우는 동물약품 AI, 이제 임상 AI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네 사실상 근데 모든 종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종목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올랐네요. 어제 RxRx 리커스 파마슈티컬스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템퍼스 AI만 호실적 발표로 올라갔습니다.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갖다 붙이면 그만이라는 입장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종목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전체 흐름이 강세라면 물론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템퍼스 AI 흐름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미장 흐름까지 연계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비만 치료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HK 이노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GLP-1 계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약물이죠. 주 1회 주사로 투여해서 안정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나쁘지 않죠. 굳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 섹터들의 가장 큰 부담감은 관세잖아요. 네. 관세입니다. 2주 이내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당장의 관세 부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피한 모습이 있었는데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우려스럽기는 해요. 관세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비만약과 관련된 흐름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라이릴리에서도 다음 후기형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호실적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실적 자체는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가이던스는 무너졌어요. 가이던스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우려감을 어느 정도 일부 반영하는 듯한 가이던스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실적 발표에서도 좀 반반 정도로 갈리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좋아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대 맞으면 엄청 비싸잖아요. 네. 지금 뭐 경기 안 좋고 돈 나갈 때 많은데 비만약 맞으셔야 되겠어요? 좀 고민되긴 하죠. 비만이라는 게 참 선택지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맞을 수도 있겠죠.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좀 어찌 보면은 가장 좀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저도 맨날 연마다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하고 취소하고 반복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만약 섹터들은 지금 현재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약, 경구용의 형태의 지금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이요. 내년. 올해 말에서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관세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흐름 자체는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그리고 뭐 몇 가지 대표 종목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정지 들어간 상황이고 블루엠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이요.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이 현재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입니다. 유통사. 유통사하고 유통구조로만 따졌었을 때 관세의 가장 영향도가 가장 높은 건 유통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호재 건수로 좀 반영하는 만큼 지금 비만 섹터들이 일단 끝나진 않는 모습이에요. 다만 마지막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셨을 때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격한 상승분을 만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어느 정도 현금 확보 구간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대표 대장주라고 불렸었던 페트론 한번 보실게요. 네, 펩트론이요. 페트론입니다. 페트론 현재 2.7%가량 상승분 유지하고 있고 22이동 평균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런 대장주들을 한번 시세 분출해준 이후에 좀 마무리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격 많이 좁혀놓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한 번 정도 더 지켜보시고 트럼프 대통령 제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최근에 영화 산업도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철회했잖아요. 맞아요. 머리에 지금 무조건 미국에서 사업해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기 때문에 네. 발표 전까지만 일단 비만 치료제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좋고요. 비싼 치료제 가격 해소할 거 경구용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경구용으로 가면은 가격 10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대응은 내년까지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급등분 나오면은 현금 확보하시는 구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 전략으로 저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짧게 볼까요? 원전주 한번 보겠습니다.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났었죠. 이게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조치를 한 건데요. 어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장도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매수의 기회인가요? 오늘 장도 흐름 좋았어요. 원전주 저는 지금 포기하실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5일 이동평균선 맞고 눌렸거든요. 네. 이 자리가 지금 오늘 고가만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 더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해서 체코도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나가는 것은 그만큼 지연될수록 체코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일 기준으로 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성장률 대비랑 그리고 전력 시장에 대한 성장률 대비표가 올라왔는데 원래 GDP랑 전력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같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네. 왜? GDP 성장률이 올라감과 동시에 소비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쫓아가기 때문인데 지금 거꾸로요. GDP 성장률 자체는 꺾이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력 시장 자체는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가 바로 전력이죠. 네. 전력이에요. 거기서 완전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2035년 기준으로 SMR 투입과 관련된 미국의 추가적인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지금도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원전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벌써 궁금해서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원전주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저렴한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냥 끝냈네요. 현재가 2,8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름부터 띄워드렸습니다. 네, 자 보성파워텍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3월 말일 기억나시죠? 3월 말일 기준에 두산에너빌리티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서 원전주들 지금 개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구간 수급 전환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체적인 원전주 수급 자체 흐름 보시면은 개인보다는 지금 현재 외국계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수급이 전환이 나왔어요. 네. 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현재부터 이제 수주건수에 대한 기대치, SMR에 대한 기대치 여러 가지가 이미 계속해서 연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체코와 같은 눌린 구간은 좋은 매수 구간이었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매수 전일 기준 외국인들 어마무시하게 매수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성파워텍과 같은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원전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전 철골 그리고 전력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체코 이슈는 앞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 보성파워텍을 원전도 원전이지만 전력기기 사업이잖아요. 네. 보성파워텍이 원전이랑 SMR, 철골 구조 둘 다 하기 때문에 원전이랑 SMR 다르게 구조 비교하실 필요 없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한 개 더 붙여도 돼요. 한 개 더요. 토끼가 한 마리 더 있나요? 토끼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뭔가요? 대북주입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또 기대감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대북주들이 지금 선행적으로 먼저 올라가 있는 종목들, 트럼프 정책 테마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정치 테마도 같이 붙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보성파워텍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과거에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북주로서 편입돼서 움직였었던 이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성공단 물론 지금 파괴되어 있죠. 지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북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야기 내지는 남북 합의
오늘 또 미사일을 쏘긴 했습니다만 네. 미사일은 이제는 그냥 연례 이벤트 같아요. 네, 미사일 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네.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보성파워 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 장 초반에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대체적으로 눌리는 일부 차익 실현 구간이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기준으로 큰 거래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많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마리 토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보성파워텍 함께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600원이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앞서서 GDP의 흐름과 함께 전력의 흐름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나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계속해서 조선 방산 돌림세 연속입니다. 원전, 조선 방산 계속 강조드렸던 조방원 이거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3시 50분 유튜브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시 50분 발빠르게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장 남은 대응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